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면서 미국의 최고의 선물인 선조들이 주어진 미국의 권리장정과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교훈을 줄 수 있는 좋은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하고자 하고, 또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념한 축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될 내용, 자, 미국의 독립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미국의 독립의 최고의 선물은 미국의 권리장정과 지금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권리장전은 제가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인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때는 1791년에 만들어졌고,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에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원이 헌법 수정안으로 12조항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때에 12개가 다 통과되지 못하고 10조항만 통과되고 나머지 2조항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91년 12월 15일 헌법 일부의 조문으로서 1조항에서부터 10조항까지 이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1조와 2조인데 나머지는 뭐 크게 우리인데 해당되지 않고 아주 그들의 그때 당시 어려움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제1조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백성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불편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정부에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통제가 잘된 군대, 즉 국민군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나머지 8개 조항도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제일 먼저 1조부터 10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데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어떤 조항이 헌법 조항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미국은 먼저 권력 가진 자들이 그 권력 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제일 처음에가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유럽에서 요새 정경 분리에 대해 갖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마 시작하면서 경험적 차원이 틀어도록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예배를, 또 언론을, 출판의 자유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명확히 넣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인데, 여기도 4조까지 있는데
1조, 2조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독립선언의 배경은 1762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영국의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민심이 이반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774년에 1774년 9월 1차 대륙회의가 있었고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제출된 것이 이 독립선언문인데 이때에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담스, 로저 서먼, 로버트 리빙스톤, 토마스 제퍼슨 이 5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제출하는데 서명을 했고 이때 이제 초안을 잡은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안을 잡아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독립선언문의 최고의 3가지를 기본 권리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 자유, 행복 추구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존, 자유, 행복 추구권. 이게 독립선언문의 최고의 그 3가지 기본권으로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5분 중에서 이제 후대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존 애담스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 되었고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주창했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전문과 같은 것으로서 주장했는 것은 자연법 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법 사상. 미국 독립선언은 식민지인 불만을 상세히 기술하고 다수의 혁명이론을 집약하였다. 식민지인에게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에 부여한 주의 및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의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독립선언 전문은 독립전쟁을 정당화하는 자연법 이론의 영향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은 자연법, 법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 말을 할 때에 자연법 이러면 이때 당시에는 신의 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자연법 하면 이 하트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그 공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많아질 때에 그것이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창하는 그 교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꼭 이게 이때 자연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의 그 이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독립선언문 제1장과 2장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선언문, 미국 독립선언 제1장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제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에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1장. 이제 2장.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주권이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인민의 즉 백성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백성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백성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령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 걸쳐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을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뎌온 고통이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 구구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의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그 국왕의 그 악행과 법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백성이 조직을 했다. 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조직을 만들어 준 것이지 정부가 백성에게 고통을 가할 때는 그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제2장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저는 이런 법이나 권리장전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고 선언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져서 오늘날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올바로 하라고 강구할 수 있는 백성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법도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그 권리는 국민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는 그 정부의 조직을 해체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부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백성의 권리다. 이렇게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에 선언해 놓은 것을 보고 참으로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독립선언서 못지않는 또 권리장전 못지않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봐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인종, 문화, 패권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7월 4일 일본이 대한민국에 선포를 했죠. 뭐요? 지금 현재 한국을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뭐 무역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1차로 어쨌든 아베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부 품목을
특히 그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그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자국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이거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준비하자. 우리가 준비했으면 일본이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면, 중국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역사상 중국이 우리인데 한 번도 봐준 일이 없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 번도 봐준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회만 있으면 침공을 하고 억누르고 착취와 찬탈을 해갔죠. 그건 중국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4대주의 사상 그러는데 4대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항상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려고 했지만 그들의 압력과 속박 이런 걸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금의 중국의 습성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을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모든 기술력을 독립하고, 중국이 사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또한 외부적 압력을 가하고 이래다가 미국에 트럼프 있는데 무역전쟁을 유발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쫓아와서 뭐 봐달라 어쩌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원한 힘을 가진 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잘할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은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 강력하게 현대에 적응하고 현대의 강력한 민족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 13위, 10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정말로 세계에서 먹을까 가난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피폐되어서 정말 아사죠. 아사됐던 그런 민족이 이렇게 살아나서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왔으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세계에서 말하듯이 단시간 한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